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더 뉴 아우디 A5입니다. A5는 2007년에 데뷔한 아우디의 4도 쿠페고요. 현행 모델은 2016년에 공개된 2세대입니다. 플랫폼은 폭스바겐 그룹의 MLB를 공유를 하고요. 파워트레인도 A4와 거의 같이 쓰죠. A5는 여러가지 엔진이 탑재가 되는데 국내에는 2.0 가솔린 터보 45 TFSI 한 가지만 판매가 되고요. S라인 패키지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쿠페와 스포트백, 카브리올레 세 가지 보디 타입이 모두 출시가 되고요.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스포트백입니다. 다른 아우디가 그렇듯이 이 A5의 얼굴도 상당히 스포티하죠. 예전에 비하면 좀 더 사나운 얼굴 또는 눈매가 됐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앞유리에서 그 보닛 쪽으로 내려오면서 모아지는 보닛의 선이 꽤 스포티하고 힘을 느끼게 합니다. 실내도 그렇지만 이 아우디의 외장 디자인은 뭔가 좀 차가우면서도 기계적이고 좀 빈틈이 없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참고로 헤드램프는 LED가 기본이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A4보다 측면의 실루엣이 좀 더 쿠페스럽죠. 더 낮고 길쭉한 모습입니다. 특히 유리의 면적이 작고 루프 라인이 트렁크 쪽으로 날렵하게 떨어지는 게 그런 느낌을 더 배가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측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 캐릭터 라인인데, 보통 폭스바겐 그룹은 요즘에 공통적인 그 캐릭터 라인을 거의 같이 쓰잖아요. 근데 A5는 거기에서 약간 좀 벗어나 있죠. 완전한 직선이 아니죠. 그리고 저 캐릭터 라인이 그 옆에서 봤을 때보다 이렇게 정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차체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은 전장은 A5가 가장 길고요. 휠 베이스는 G70보다 조금 짧습니다. 420보다는 조금 길고요. 스포트백이라서 쿠페와 뒤의 디자인이 다르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확실히 뒷모습은 쿠페보다는 이 스포트백이 좀 더 스타일리시하게 보이죠. 최근에 나온 아우디는 머플러 팁이 장식인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그렇진 않고요. 그 트렁크에 붙은 A5나 45 TFSI 로고는 테일게이트의 전체 면적에 비해서 좀 커 보이죠.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컨티 스포트 컨택트 5P, 사이즈는 265에 30R 20입니다. 이 차의 출력을 생각을 하면은 이 타이어는 좀 오버사이즈 같죠. 이 정도라면 뭐 RS5에 들어가도 충분한 그런 크기이고요. 타이어의 트레드 웨어도 240밖에 안 됩니다. 20인치 휠과 30 시리즈 타이어를 생각을 하면은 저 휠하우스의 갭은 좀 커 보이고요. 요 오스포크 알로이 휠은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네요. 저게 얼핏 보면 단순하고 스포크에도 그 별다른 장식이 없어요. 근데 멀리서 보면은 서 있어도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예, A5의 실내는 전형적인 아우디의 디자인이죠. 아우디는 독일 3사 중에서도 실내 디자인이 유난히 좀 차갑고 기계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A5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실내는 정돈이 잘 된 디자인이고요. 이 대시보드라든가 전체적인 소재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대시보드에 적용된 우레탄을 만져보면 확실히 대중 브랜드보다 좀 더 푹신푹신하죠. 약간 좀 탄력이 있는 그런 소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A필러와 천장에 적용된 이 직물도 만졌을 때의 촉감이 괜찮습니다. 실내 디자인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이 송풍구입니다. 보통 요즘에는 송풍구에 멋을 많이 내는 추세인데 A5는 기본적인 송풍구 디자인은 평범해요. 근데 동반자석 앞에 길게 송풍구 장식이 있습니다. 저렇게 송풍구 장식이 있는 차가 몇몇 차종이 있는데 A5는 그 차들에 비하면은 좀 더 진짜 같아요. 특히 운전석 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비스듬히 보잖아요. 그러면 저기가 이렇게 뚫려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정면에서 보면은 막혀 있죠. 모니터는 돌출형 타입이 적용이 됐는데 요즘 신차들에 비하면은 이 모니터의 크기가 많이 작아 보이죠. 특히 패널이 작기도 하지만 그 베젤도 있어 갖고 실제 출력되는 그 화면이 더 작아 보입니다. 최근에 공개된 부분 변경 모델은 이 모니터가 커져서 이건 좀 아쉬울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돌출형 타입은 잡고 흔들었을 때 소리가 전혀 안 나요. 그래서 이런 조립 마무리는 꽤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터치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조작은 이 센터 패시아에 있는 다이얼과 버튼으로 하는데 여기가 지금 메뉴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홈 화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이얼을 돌려서 메뉴를 선택을 하죠. 차량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효율과 승차감, 다이내믹 세 가지 모드가 기본이고 자동은 말 그대로 그 운전자가 운전하는 거에 따라서 그 모드를 변환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개별 설정에서는 이렇게 5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각각 승차감과 자동 다이내믹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엔진 사운드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도 승차감과 다이내믹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사운드는 오디오 메뉴인데 이거는 한 몇 년 전에 시승했던 그 Q3에 쓰였던 그 디자인과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면은 이런 메뉴가 있는데 그 최근의 신차들에 비하면은 그 안에 적용된 그런 메뉴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화면이 작은 건 둘째치고 이 후방 카메라의 화질이 좀 떨어지죠. 최근에 탔던 신차 중에서 특히 아우디가 고급 브랜드인 것을 생각을 하면은 이 후방 카메라의 화질은 좀 많이 아쉬운 편이죠. 그런데 이렇게 주간의 화질이 떨어지는 것에 비해 야간의 화질은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지하주차장 같은 데에서 보면은 주위의 사물을 충분히 식별할 정도는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 다이얼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런 옵션이 나옵니다. 전방 센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공조장치는 사용하기 편한 디자인이고요. 그 공조장치의 위치 자체도 조금 높은 편이어서 운전할 때 보면은 눈에 좀 잘 들어옵니다. 이 공조장치가 처음에는 약간 좀 헷갈리는 게 보통 이 공조장치 있는 버튼에 그 기능에 대한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림이 없어요. 공조장치를 실행을 시키면은 이 액정에 이렇게 그림이 뜨잖아요. 이 그림이 각 버튼에 대한 기능인 거죠.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바람 세기, 그리고 이게 바람 방향, 그리고 여기가 3존과 싱크, 리어 이렇게 기능이 있습니다. 이 아우디는 이런 공조장치의 그 다이얼을 돌렸을 때의 소리가 참 좋아요.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뭔가 기계적이면서도 좀 정확한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열선 시트 버튼이 있고요. 여기 비어있는 거는 아무래도 통풍 같죠. 공조장치 아래쪽에는 드라이브 모드와 ISG 온오프, ESC 온오프 버튼이 있고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다이얼로도 조작을 할 수가 있지만 여기 있는 버튼으로도 직접적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가장 끝에는 모니터를 끄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USB와 12V 단자가 있고요. 여기 앞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 딱 핸드폰 하나 놓을 수 있는 공간이긴 한데 이 차가 컵홀더를 두 개 다 사용했을 경우에 핸드폰을 놓을 공간이 약간 좀 마땅치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동식 잿더리가 있죠. 요즘에는 이동식 잿더리가 거의 없죠. 근데 독일에서답게 아주 예쁜 이동식 잿더리가 있어요. 최근에 봤던 그 이동식 잿더리 중에서 가장 이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비흡연자들은 이거를 그냥 동전 수납함 이런 걸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어랩 앞에는 컨트롤러가 있죠. 이 컨트롤러를 움직여서 그 모니터 내 메뉴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주 사용하는 메뉴의 경우에는 이렇게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위치 자체가 조금 낮은 감이 있고요. 그 공조장치 다이얼처럼 이 다이얼도 돌렸을 때의 소리가 상당히 좋죠. 기어레버는 이 컨트롤러 때문에 그 위치가 약간 좀 뒤로 물러나지 않았나 싶고요. 이 차가 쿠페잖아요. 스포티한 성격에. 그걸 생각을 하면은 기어레버는 충분히 고급스러운데 스포티한 맛은 조금 떨어지고요. P 버튼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차문을 열면은 자동으로 이 전자식 브레이크가 걸리고요. 이쪽 측면에는 작은 수납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딱 키 놓으라는 공간 같죠. 센터 콘솔 박스의 크기는 차 사이즈 감안을 해도 좀 작은 편이에요.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딱 요 정도의 공간이 나오죠. 이게 핸드폰 하나 딱 들어가면 여기에 딱 맞는 수준이고요. 이 안에도 USB와 12V 옥스 단자가 있습니다. 이 센터 콘솔 박스의 커버는 높이를 한 3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커버는 슬라이딩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내에는 무드 조명도 들어가 있죠. 대시보드부터 도어 트림까지 적용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스티어링은 보기에도 괜찮지만 손에 잡히는 감각도 괜찮습니다. 그 림에 쓰인 가죽이 조금 얇은 편이지만 좀 손에는 잘 잡히고요. 그리고 보통 림은 좀 원형이잖아요. 이 차는 약간 좀 타원형에 가깝고요. 그리고 스티어링은 유난히 좀 동그랗게 보입니다. 패들 시프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모니터는 작지만 이 디지털 계기판은 기대에 맞게 크죠. 거기다가 굉장히 시인성이 좋습니다. 굳이 디지털 속도계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속도계 자체가 눈에 되게 잘 들어오고요. 전체적인 디자인도 예쁘죠. 스포크에 있는 뷰 버튼을 누르면은 계기판이 이렇게 달라지고요. 이 전체를 전부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 채울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내비게이션도 확대와 축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트리 컴퓨터 화면이고요. 여기서 OK를 누르면은 이렇게 추가 정보로 들어가서 여기에 표시되는 그 정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A5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그 기능이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그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 있는 버튼으로 이렇게 기능을 끄고 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다이얼로
이렇게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죠.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쪽에 있는 수납 공간인데, 보통 이쪽에 수납 공간이 있는 차가 가끔 있긴 하지만 보통 여기에는 그 용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차는 수납 공간이 되게 깊어요. 보시다시피 여기에 매뉴얼이 있어요. 보통 매뉴얼은 글로우 박스에 있는데 A5는 매뉴얼을 여기다 놨어요. 매뉴얼도 되게 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핸드폰을 넣고도 길이가 이만큼 남고요. 팔뚝 넣어보면은 거의 절반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다른 차의 수납 공간에 비하면 여기의 용량이 굉장히 깊습니다. 크고. A5는 스포츠 시트가 기본입니다. 스포츠 시트인데 몸을 잘 감싸주기도 하지만 저는 되게 편한 것 같아요. 크기가 넉넉하고 쿠션이 의외로 약간 좀 있는 편이에요. 특히 등 상단이 닿는 부분이 좀 넓어서 좀 등이 편안하고요. 시트의 위치도 좀 낮게 내려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트는 기본적인 쿠션의 길이가 짧지 않기도 하지만 그 쿠션의 앞부분을 확장을 할 수도 있어요. 2단계로. 지금 이 쿠션의 길이를 가장 확장한 상태인데 이러면 허벅지가 좀 편하죠. 유리는 당연히 4개 모두 다 원터치이고요. 도어 포켓의 용량도 괜찮은 편입니다. 참고로 차로 유지 버튼은 방향지등 끝에 있고요. 그 밑에 있는 레버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실내에서 소재가 좀 가장 떨어져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 페달이고요. 브레이크 페달에 비해서 저 가속 페달이 유난히 좀 얇아 보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아우디가 그렇듯이 풋레스트는 넓이나 그 위치가 참 좋은 편이고요. 이 차는 쿠페를 표방을 하니까 아무래도 2열의 거주성은 좀 부족하죠. 제가 앉았을 경우에 무릎 공간이 주먹 2개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네시스 G70이랑 무릎 공간이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2열의 그 등받이 각도도 좀 서 있는 편이어서 확실히 2열의 거주성은 특히 성인이 앉기에는 좀 부족하고요.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당연히 부족하죠. 근데 2열의 그 시트만 놓고 보면은 그 착좌감은 꽤 괜찮은 편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부분이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어서 딱 2명만 앉을 수가 있죠. 그리고 2열 시트의 쿠션의 길이는 이 차가 쿠페의 2열인 것을 생각을 하면은 꽤 긴 편이에요. 앉았을 때 그 허벅지 그 뒤쪽이 그렇게 허전하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2열에도 별도의 공조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3단계도 있고 12V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따로 USB는 없고요. 지금은 1열 시트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도 신발이 좀 넉넉하진 않지만 충분히 들어가고요. 암레스트에는 얕지만 이런 수납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컵홀더고요. 그리고 2열의 유리는 지금이 끝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남죠. 참고로 A5는 2열에도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문을 열었을 때 바닥을 비치는 그 아우디 로고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는 개폐 모드 전동이고요. 사람이 직접 가서 열 수도 있고 리모트 키 그리고 도어 트림에 있는 버튼으로도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키로 트렁크를 개폐할 때 열 때와 닫을 때의 그 작동 거리가 좀 달라요. 열 때는 멀리서도 열 수가 있는데 닫을 때는 좀 가까이 가야 돼요. 거의 한 1m 정도까지 가야지 작동이 됩니다.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465리터고요. 쿠페는 450리터니까 15리터가 크죠. 이게 뒷유리가 같이 열려서 실제로 그 짐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이 차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렁크는 네모 반듯하게 정리가 잘 돼 있고요. 이 뒷유리를 보면은 추가로 블라인드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을 닫았을 때 그 트렁크가 전혀 안 보이게 이렇게 블라인드를 2개를 마련해 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지만 유럽에서는 도둑놈들이 많아서 이거 중요하죠. 이 선반 같은 경우에는 탈부착도 쉽고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를 접으면 이 정도의 큰 공간이 생기고요. 트렁크 바닥부터 약간의 경사가 집니다. 이 오른쪽 버튼은 트렁크도 닫히고 도락도 같이 잠기는 거죠. 예, 공회전 때 정숙성은 엔진 소리가 어느 정도는 실내로 들어오는 편이에요. 보통 가솔린 엔진 하면은 이거보다는 조금 작은 음량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차의 성격을 생각을 하면은 딱 이 정도가 적당한 음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쿠페니까 그리고 실제 그 달리기 성능도 좀 스포티하고요. 그 휠 타이어부터 시작을 해서 엔진 음색이 실내에서 들을 때는 약간 좀 스포티하고요. 밖에서 들으면은 약간 좀 디젤 같아요. 그리고 진동 억제 능력도 꽤 좋습니다. 가솔린 엔진이라고 해도 진동이 있는 차가 좀 있거든요, 가늘게. 근데 이 차는 이렇게 정차 중일 때뿐만 아니라 그 에어컨을 켜도 운전대로 전달되는 진동은 그냥 그대로고요. 시트로는 좀 가늘게 간헐적으로 있는데 크게 뭐 거슬릴 정도는 아니에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0 가솔린 터보 엔진과 7단 에스트로닉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차는
저속으로 달릴 때도 좀 스포티해요. 보통 스포티한 성격의 차 하면은 천천히 달려도 운전자가 느끼기에 스포티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가 그래요. 이게 어디서 오냐 하면은 그 파워트레인의 직결감도 그렇지만 이제 하체가 좀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승차감 모드인데 약간 좀 단단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속으로 좀 천천히 달려도 좀 스포티한 느낌을 받죠. 엔진 회전수가 대략 한 2000rpm만 돼도 엔진 소리가 실내로 조금 들어오긴 하는데, 그 음량이 큰 거보다는 음색이 좀 스포티하죠. 그리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차는 초반에 급가속 하잖아요. 그때의 엔진 소리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엔진 사운드의 튜닝은 좀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보통 듀얼 클러치 하면은 저속에서 기동할 때 좀 특히 저단에서 울컥거림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하체가 기본적으로 좀 단단한 편이라고 했는데, 이 승차감 모드에서는 저는 그걸 감안하면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 이 타이어가 30 시리즈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편평비가 낮을수록 승차감이 떨어지는데, 그걸 생각을 하면은 저는 승차감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렇게 천천히 달릴 때는 그 의외로 그 상하로 이렇게 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바운싱은 있어요. 차가 주행을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잖아요. 여러 군데서. 이 차는 그 타이어 소음이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드웨어가 240밖에 안 되는 UHP니까 거기다가 30 시리즈 타이어 소음이 많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속 90km로 정속 주행할 때는 물론 고속으로 주행할 때도 타이어 소리가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합니다. 예전에 다른 시승기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타이어도 음색이 좀 다 다르거든요. 모두 똑같은 소리를 내는 건 아니죠. 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UHP라서 그런지 그 타이어에 부딪히는 그 노면 소음도 좀 스포티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소비자라면 이 타이어 소리가 그냥 크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보통 이렇게 A5 같은 쿠페를 선택을 할 정도의 고객이라면 어느 정도는 좀 스포티한 성향이거나 이해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감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 얘기긴 하지만 예전에 아우디는 전형적으로 앞이 무거워서 헤비 노즈라고 그랬죠. 그래서 언더스티어가 많이 나고, 그게 벤츠 BMW에 비해서 좀 약점이라는 말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아우디는 그때보다는 훨씬 더 스포티하죠. 방금 보신 것처럼 언더스티어가 최소화되어 있고요. 코너 점점 지날 때 더 가속을 하면은 엔진 출력을 살려주는 양도 많고, 그리고 또 운전자가 그 스포티한 기분을 느끼게 또 살짝 안으로 감겨주는 모션도 나타나고요. 오토홀드 같은 경우에는 버튼이 따로 있어요. 벤츠나 포르쉐는 이 버튼이 따로 없이 그냥 섰을 때 브레이크 페달을 꾹 밟으면은 오토홀드가 실행이 되는데, 이 A5는 그 버튼을 눌러야 되죠. 근데 현대처럼 버튼을 시동 껐다 켰을 때마다 눌러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한번 누르면 이제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오토홀드가 풀릴 때의 감각도 깔끔한 편이고요. ISG는 그 꺼질 때는 되게 깔끔한데 켜질 때는 그 흔들림이 조금 있어요. 이쪽 부분에서 조금 흔들려요. 이 차의 제원상 제로 100은 6초인데 참고로 쿠페는 5.9초고 조금 느리죠. 0.1초. 어쨌든 제로 100 6초면은 실생활에서는 충분히 넉넉한 그런 순발력이고요. 실제 가속력도 빠릅니다.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제로 200까지 약 한 27초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대략 비슷한 사이즈와 비슷한 출력의 제네시스 G70 2.0 동일한 사륜이죠. 그거보다 한 3초 정도가 빨라요. 그래서 대략 비슷한 출력으로 보면은 동급에서는 뭐 가장 괜찮은 그 순발력 또는 가속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순발력을 떠나서 이 차로 초반에 이제 가속을 쭉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되게 상쾌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초반에 가속을 쭉 해서
회전수가 한 4000rpm 이상 올라가면은 그 터빈 돌아가는 소리가 좀 잘 들려요. 그 소리가 큰 건 아닌데 좀 잘 들리는 음색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 가속할 때 그 타코미터를 보면은 바늘의 유난히 딱딱하고 절도 있게 떨어지잖아요. 이게 유난히 좀 아우디가 이런 걸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운전자에게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줍니다. 이 패들 시프트로 조작했을 때의 이 반응도 다운시프트 좀 빠른 편이고요. 시야는 전방은 좋아요. 제가 운전석 가장 낮게 해도 앞쪽이 되게 잘 보이고, 간혹가다 이런 낮은 쿠페 라인의 경우에는 이게 좀 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운전자한테. 근데 이 차는 그렇진 않고요. 반면에 사이드 미러는 사각지대는 별로 없는데 뭔가 좀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승용차나 SUV에 비해서는 그 상하의 좀 폭이 좀 좁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이드 미러 맞출 때는 약간 다른 차보다 시간이 좀 걸려요. 이 차 풀어놓을 때 보면은 서스펜션도 괜찮긴 한데 타이어가 역시 좋은 게 좋군요. 그립이 잘 놓치지 않아요. 이 차의 고속 안정성은 그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좀 달라요, 느낌이. 그러니까 차체 뭐 자세가 흐트러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스티어링, 예를 들어서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속으로 달릴 때 그 중심 부분에 유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차체가 불안해지는 건 아니지만 이게 좀 생각만큼 무거워지지 않아서 고속으로 달릴 때 직진성이 좀 이렇게 좀 달라붙는다,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반면에 지금처럼 다이내믹으로 변경을 하면은 스티어링이 조금 더 묵직해지기도 하지만 이 중심 부분의 유격이 많이 줄어들어서 운전자가 보통 뭐 몸 전체나 이 운전대 잡은 손에서 그런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마음이 편하죠. 그런데 스포츠 모드에서도 제가 아테온 시승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만큼 아우디뿐만 아니라 그 독일 차들의 고속 안정성이 단연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그 격차가 많이 줄었죠. 아우디만 해도 진짜 몇 년 전만 해도 진짜 아우디 고속 안정성은 정말 딱 달라붙듯이 그렇게 달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좀 여유를 허용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 차는 댐핑이나 뭐 파워트레인 이런 게 다 바뀌는데, 사실 2급에서 그 댐핑이 바뀌는 서스펜션을 갖춘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 차는 승차감과 다이내믹의 차이가 그 생각만큼 그렇게 단단해지진 않아요, 다이내믹이. 물론 이 승차감에 비하면은 다이내믹의 댐핑이 좀 더 단단해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좀 이렇게 불편하다, 이렇게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이 다이내믹도 어느 정도는 좀 승차감이 좀 이렇게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차는 회전할 때 모션을 보면은 코너 돌 때도 생긴 대로 날카롭게 도는 것 같아요. 타이어가 좋아서 그런지 이쯤 되면은 그립이 모자랄 법도 한데, 그 손으로 느껴지는 그 그립에 좀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 성격이나 엔진 출력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 정속주행 연비도 괜찮아요. 제가 늘 체크하는 거에서 시속 90km로 크루징을 하면은 순간 연비가 대략 리터당 20km 내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엔진 출력 생각을 하면은 잘 나오는 편이고, 시속 110에서는 한 15km 정도 나와요, 리터당. 그러니까 다른 가솔린 엔진처럼 90과 110의 차이는 조금 있는 편이고, 체감 연비는 제가 어제 오늘 운전을 했는데 이거 역시도 괜찮네요. 제가 시승을 하면은 보통 거의 항상 같은 거리를 비슷한 모드로 주행을 하는데,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되잖아요, 집으로 가니까. 그때는 이제 거의 안 남거나 뭐 한 4분의 1 이 정도 남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 반 남았어요, 반. 그래서 생각보다는 체감 연비도 괜찮다 싶더라고요. 이 차에도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이 들어갔는데, 제가 아테온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로 유지 기능이 그렇게 중앙을 잘 잡고 가는 그런 성능은 아니에요. 그 직선일 때도 좀 오른쪽으로 붙는 편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곡선에서는 그 안에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그래서 아테온 시승기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그 중앙 잡고 가는 그 차로 유지와 차로 이탈 방지에 뭔가 중간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차도 그래요. 그래서 요즘 신차들에 적용이 되고 있는 그 중앙 좀 잘 잡고 가는 그런 차로 유지 기능에 비해서는 좀 성능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지금도 코너 돌 때 벗어나진 않지만 좀 이쪽으로 붙고 이 차선이 흐려진 곳에서는 어제도 그랬고 지금도 좀 이렇게 비틀거리죠. 이쪽 사선이 없어진 곳에서는 벗어나진 않는데 이 스티어링을 그 조절하는 게 약간 좀 거칠어지고요. 그래서 2016년에 그 Q7 나왔을 때 그때 시승했을 때는 그 중앙 잡고 가는 능력이 그때 당시에는 가장 좋았던 차 중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거만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차로 유지 기능이 그 정체 구간, 그러니까 지금보다 속도가 낮은 상황에서는 그 차로를 지키는 게 더 낫더라고요. 저 이번에 A5를 굉장히 오랜만에 시승을 했는데 안팎이 사고 쉽게끔 만드는 디자인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 모니터라든가 내비게이션의 화질, 뭐 후방 카메라 화질 이런 거는 그 이 차 가격이나 아우디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생각을 하면은 좀 기대에 많이 못 미치죠. 지금 아우디는 이 차와 Q7 두 개만 판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A4 대신에 이 차를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A4와 대략 사이즈도 비슷하고 엔진도 같고 대신 2열에서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차의 2열은 제네시스 G70이랑 뭐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G70 2열은 패밀리카로 사용하기 좀 그렇잖아요. 이 차 역시 마찬가지고요. 대신에 전통적인 쿠페보다는 2열이 좀 더 여유롭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현지에서 이 A5의 부분 배경 모델이 공개가 됐잖아요. 거의 그거와 비슷한 시기에 국내에는 기존 모델이 판매가 되니까 그거는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5 중에서 만약에 고른다면은 쿠페보다는 이 스포트백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쿠페보다는 스포트백이 좀 더 가격이 싸고, 그리고 트렁크도 조금 더 넓고 그 뒷모습도 좀 더 예쁘죠. 예, 이로써 아우디 A5 스포트백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